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돈을 지불해 얻을 수 있으므로 소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옷과 음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등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을 버는 방법에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법, 사업소득을 만드는 방법, 자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사업자금이나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 형성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많은 돈을 벌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 내 상사, 동료,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많을수록 자신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많은 것이므로 조직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준수하여 조직 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유연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둘째, 단순히 업무를 잘하는 것을 넘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미션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도맡아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조직에서 인정받아 연봉이 인상되거나 승진 기회를 얻기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합니다. 셋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적절한 수면과 운동 같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장기간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관리와 업무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며 매사에 친절한 태도를 습관화하고 있으면 설령 내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며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업계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같은 연차의 동료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회사의 지향점과 직장 상사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여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직장일수록 단순히 좀 더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동료들 속에서 자신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이란
자신이 직접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이 잘 풀릴 경우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고위험 수입원입니다. 사업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왜 당신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방법은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결핍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연구하여 그 속에서 자신만의 해결점을 찾아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포화된 시장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기보단 진입장벽이 높고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경쟁 업체 중에서 성공 모델을 찾아 벤치마킹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 본인만의 색깔을 입혀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어떤 차별성을 제공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둘째,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속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좋으며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강점과 약점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고객 만족은 최고의 마케팅 도구이므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경청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를 거울 삼아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단기간에 하나의 실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실패에서 배우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매출, 지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부채의 비중을 조절하는 등 재무 관리에도 만전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직원 관리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은 인사가 만사이므로 채용에서부터 면밀한 기준을 갖고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모두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이 귀한 자식이므로 고마움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복지에 신경 쓰면 회사에 큰 위기나 시련이 닥쳐도 직원들과 단합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종업계 동료나 협력업체 파트너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 이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작정 크게 덤비기보단 작고 신중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업은 근로소득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패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한 다음 고객들의 피드백과 매출의 성장을 보며 조금씩 키워가야 안전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색하고 실패의 경험을 자신의 사업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 주는 자양분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소득이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얻는 소득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
주식을 보유하며 얻는 자본 차익과 배당, 부동산을 통한 자본 차익과 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본인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시간과 체력의 한계로 인해 소득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자본소득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이므로 크기에 제한이 없고 노동에서 해방되어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변동성이 작은 곳에 투자할 경우 손실 가능성은 낮아도 큰 수익을 거두기엔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자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꼭 필요한 순간에 노동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크게 다치면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됨과 동시에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소득을 쌓아두지 못하면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미래의 은퇴 시점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정도로 자본소득이 있으면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이 충분히 쌓이면 수입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므로 본인의 적성에 안 맞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함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도 불확실한 시대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물가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의 형성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너무 다양한 대상이 있고 잘못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하루 종일 주가나 부동산 시세만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 소홀하거나 일상을 허비하는 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가급적 변동성이 적고 안전한 투자처를 선정해 충분한 공부와 함께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산의 가치는 현재의 가격에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고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성장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최근 실적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까지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우량하고 유망한 종목일지라도 고점에 쫓아가며 한꺼번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거나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무리 뛰어난 전문 투자자라도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는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본소득이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최대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소득이 중단되지 않는 N잡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위험성이 적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꾸준히 창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소득과 같은 새로운 수입원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와 함께 근로소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최대한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히 소비하고 남은 돈은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우량한 곳에 슬기롭게 투자하며 자본소득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